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재테크 책을 읽다 보면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황금성과 수수료가 저렴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스코시아뱅크 프랜신 권 씨와 함께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장점을 갖춘 ET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프랜신 권 씨와 함께 여러 가지 투자 종목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ETF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조금 생소한 말이기도 한데요. 예. ETF란 무엇인가요? 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요. 뮤추얼 펀드의 일종으로서 실시간으로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그런 어떤 신종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져왔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거의 한 608 빌리언 정도 그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거래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지금 요즘 관심을 갖고 또 문의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ETF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는 듯한 그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면 이 ETF와 일반 뮤추얼 펀드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한테 그 어떤 펀드의 운영을 이름해서 손님이 이제 돈을 맡기고 펀드 매니저는 이제 손님들이 맡기신 돈을 한 풀에 모아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관리해서 이득을 손님에게 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ETF는 보통 이제 뮤추얼 펀드 중에 인덱스 펀드라 그러죠. 특정 주가 지수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모방한 그런 뮤추얼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 그러는데요. 이런 주가 지수를 뮤추얼 펀드처럼 그대로 모방해서 그 내용이 같이 카피를 해서 실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인덱스 펀드형 주식 거래처럼 이루어지는 인덱스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ETF와 일반 뮤추얼 펀드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 ETF와 그 성격이 가장 이제 비슷한 뮤추얼 펀드로서는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요. 인덱스 펀드는 이제 어떤 특정 인덱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펀드 매니저들이 그대로 모방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펀드인데 이제 따라서 일반 뮤추얼 펀드보다 그 어떤 관리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ETF는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졌는데 일반 뮤추얼 펀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장이 마감할 때 그 밸류가 업데이트되는 반면 ETF는 하루 중에도 계속 그 거래가 가능한 그런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관리 비용은 그보다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하루 중에 그 변화하는 금액을 보실 수 있고 또 원하실 때 또 그 매매가 가능한 그런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뮤추얼 펀드와 비교를 해볼 때 ETF의 장점을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은 그 거래가 굉장히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 머니마켓 펀드, 보통 MMF라 그러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들어가신 후에 다시 파시려면 한 3개월 정도, 90일 정도는 기다리셔야지 보통 그 early redemption fee라 그래서 단기 매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고 파실 때는 또 그런 수수료도 내셔야 하고 그리고 뮤추얼 펀드 자체의 어떤 금액이 하루에 한 번 그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마켓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가격이 하루 중 많이 올랐을 때 파시려면 사실 다음 날까지 기다리셔야 그 전날 클로징 가격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는 게 뮤추얼 펀드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산이 잘 돼서 관리는 되는 대신 그 어떤 사고 파시는데 기다리셔야 되는 기간도 있고 또 가격을 이제 업데이트된 가격을 보시기 위해서는 또 하루가 지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ETF로 예를 들어서 에너지에 투자를 하셨다면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하루 중간 많이 올랐을 때 그 어떤 시점에서나 아무 기다리시는 거 없이 판매가 가능한 실시간 판매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하실 수 있고 또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산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좀 어떻게 민감하시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 개개의 그 주식을 다 분석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덱스, 그 섹터리나 그 마켓에 기준된 인덱스에 투자하시면서 또 실시간 거래도 가능하신 그런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게 ETF의 장점인데 싶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를 하고 있나 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죠. 그래서 뭐 금이라든가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금을 얼마 전에는 어떤 손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금을 이제 실제 금 그 어떤 바를 금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은 그것을 직접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참 우려가 되는 게 그 금을 이제 보통 은행을 통해서 구입은 하실 수 있지만 하셨을 때 그것을 어디다 보관을 하실지 네. 그리고 이제 금값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단기적인 어떤 투자 효과도 바라볼 수 있는 상품인데 그 매매 시에 얼마나 빨리 원하시는 시기에 매매가 가능하실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ETF를 이용하시면은 금을 채광하는 어떤 마이닝 컴퍼니에 그런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나 아니면은 금 자체에도 그 연결되어 있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하셨을 때는 이제 금값이 뭐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루에 급격히 변한 날도 있고 했는데 그랬을 때 하루 중에도 매매가 사고 파시고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보다는 좀 더 이 손쉽게 매매가 가능하시고 또 일반 스탁보다는 일반 주식보다는 그 분산 효과가 더 크고 그래서 ETF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손님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곡물이라든지 뭐 네. 특별한 에너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금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정말 계속 좋은 투자 전망이 좋은지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투자 전망은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참 말씀드리기가 네. 그래요. 너무 많이 변하고 또 지금 뭐 미국에서 비롯된 서프라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그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시기이긴 한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또 너무 상품이 지금 손님들께서 어떤 상품을 계신지를 분명히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폴폴리오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기보다는 그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상품 하나하나의 특성과 이런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조금 지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제 파셔서 어떤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옮겨 타시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폴폴리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품 자체에 문제가 없고 또 마켓과 어떤 지금 그 전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운되는데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같이 다운된 그런 상품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기에도 또 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곡물이나 또 대체 에너지나 여러 방면에서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금이나 은이나 일반 스틸이나 쇠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죠. 네, 그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어쩌면은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반면에 네. 이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이런 될수 시기가 있는. 아주 네. 좋은 적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실 때는 사실 우리가 저 2000년 초에 또 그 테크 버블 때문에 마켓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실 때는 사실 다운 마켓이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 어떤 그 내용보다는 많이 가격이 다운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마 기회 포착에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투자된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투자자가 이제 어떤 큰 투자 기업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일 수도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분산이나 어떤 해지용으로 ETF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어떤 한 섹터의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많이 쓰시고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ETF가 많이 알려지고 또 손님들이 이렇게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펀드보다는 차라리 그런 지수에 돈을 투자하시고 그것을 지켜보는 게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어떤 한 지수에 그냥 마음 놓고 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투자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수단으로도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개인적인 그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 뭐 미니멈 얼마부터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왜 네. 뭐 조그만 돈을 가지고선 가서 이거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ETF는 주로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이 일반 은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만 그 어떤 사고 파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증권거래소가 이제 요즘처럼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계좌를 오픈하셔서 거기서 사고 파실 때는 어떤 미니멈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주식도 왜 한 주만 사실 수 있잖아요. 네. ETF도 한 유닛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니멈이 적어도 한 500에서 1000불 정도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ETF는 이제 주식처럼 한 유닛만 사실 수 있어서 미니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ETF가 어떤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어떤 구성으로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손님들께 어떤 투자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기관을 찾게 되시는데요. 그러셨을 때는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미니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관리 기간이 뭐 보통 뭐 5만 불을 투자 유치금으로 보통 require 하느냐 아니면 보통 10만 불을 하느냐 이런 어떤 미니멈이 있을 수 있고요. 직접 하실 때는 뭐 미니멈이 없고요. 네. 이 ETF 같은 경우에 그 투자 시장의 규모는 또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608빌리언 정도 ETF 시장이 되고 있어요, 점유율이.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급성장해온 어떤 상품인데요. 지금 그 통계에 의하면은 2011년에는 거의 한 1.4 트릴리언 정도까지 그 시장이 이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약 한 3년 후에는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빨리 발전해 나가고 많이 커져가는 시장입니다. 네, 그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뭐 조금 더 손쉽게 그 시장에 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하지만 이렇게 좋은 ETF라 하더라도요, 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점들을 그렇죠.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네. ETF에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ETF가 참 성격이 다른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채권형 ETF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커런시, 그러니까 통화에 관련된 ETF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 좀 보시죠. 그래서 ETF가 어떤 마켓에 이제 전체적인 인덱스에 관련이 된 ETF도 있고, 또 그 관리하는 자의 어떤 스타일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밸류가 많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투자해서 밸류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밸류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있고, 또 그 어떤 소득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성장형에 투자하는 그로트 스타일이 있잖아요. 또 그런 스타일로 바뀌는 ETF도 있고요. 또 요즘처럼 이제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북미 쪽을 넘어서 어떤 이머징 마켓이나 아시아 또 인터내셔널 마켓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쪽 섹터에 이제 연결돼 있는 그 뭐 차이나나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 뭐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홍콩, 뭐 저희 한국도 그렇고요.
또 차이나, 그리고 아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이나 오일, 그리고 그 agriculture,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금융 쪽, 요즘 또 금융 쪽이 많이 다운돼 있죠. 그리고 테크놀로지나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뭐 핵 에너지나 태양열 에너지 등과 같은 대체 에너지, 그리고 자원이나 어떤 부동산까지도 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종류들에 다 어떻게 투자하실 수는 없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투자를 하시는 기간, 그러니까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투자하시는지, 그리고 이 투자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은퇴를 하신 후에 어떤 은퇴 인컴을 위한 투자신지, 아니면은 조금 젊으신 층에서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 좀 더 공격적인 투자이신지, 여러 가지 요소를 저희가 보고, ETF는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잘 적시에 사용했을 때는 정말 좋은 상품이고요. 만약에 이제 충분한 지식 없이 어떤 기대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약간 투기성이 더 짙게 사용하셨을 때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 위험률도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ETF가 실제 주가 지수의 오름에도 그 이득을 보실 수 있지만 그거의 2배까지도 보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ETF 심벌 옆에 곱하기 2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어떤 소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포텐셜 리턴도 2배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위험도도 2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적절한 상품인지, 또 반대로 마켓이 떨어졌을 때, 어떤 섹터리 떨어졌을 때 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ETF 업도 있고 그러니까 다운 ETF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시기에 따라서 다운을 쓰신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또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냥 어떤 쉽게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신다고만 생각해서 고르시기에는 사실 조금 위험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모든 상품은 다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ETF는 어떤 뮤추얼 펀드, 일반 인덱스 뮤추얼 펀드보다는 그 어떤 사고 파는 그런 게 훨씬 더 플렉서블하고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주식처럼 그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주식과 똑같이 어떤 주의하시고 그 위험도를 인지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셔야 할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ETF를 구입을 할 때 뭐 부수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ETF에 관련된 비용은 사실 그 뮤추얼 펀드하고 주식에 관련된 비용을 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에 보면은 그 관리 비용 MER이라고 이제 매니지먼트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MER이 다 있는데요.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는 ETF가 MER이 상당히 낮고요. 보통 1% 미만인 게 이제 보통이고요. 대신 주식 거래하실 때처럼 사고 파실 때 내시는 커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왜 주식도 왜 거래하실 때 사실 때 커미션 내시고 파실 때 내시고 그러시잖아요. ETF도 그것처럼 사시고 파실 때 커미션 부담이 있으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스코시아뱅크 프랜신 권 씨와 함께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장점을 갖춘 ETF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타리오주 대학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사인 온타리오 대학 박람회가 바로 내일부터 개최되는데요. 효율적인 박람회 참가를 위해선 자신의 관심 분야와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보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